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스테파니 드마드 포티에 작가의 돌아가지 않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표지인데요. 앞표지를 보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책의 특징이 사람의 얼굴에 눈, 코, 입이 없거든요. 눈, 코, 입이 없다는 거는 표정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표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엄마의 팔이고요. 이게 엄마의 팔이고요. 이 아이의 얼굴이에요. 눈, 코, 입이 없죠. 엄마의 몸 뒤에 이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없어서 표정이 안 보인다는 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는 작가의 뜻이겠죠. 뒷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뒤에 아이가 왜 숨어 있을까요? 일단 뒷표지를 보면은 엄마하고 손잡고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꼬마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읽으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 남자 알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뒷표지에 써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눈길, 아주 작은 행동이어도 괜찮아.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 나와 엄마는 아기를 안고서 길에 앉아있는 여인 앞을 매일 지나가요. 왜 여기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쿵쿵 부딪혀요. 피하고 싶기도 해요. 엄마는 마음 아파하는 나와 함께 방법을 찾아요. 엄마와 함께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가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책을 보면서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속지를 이렇게 엄청 귀엽죠? 귀엽게 이거 이렇게 앵두인지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꼬마 여자아이가 여기 이렇게 꼬마 여자아이 이렇게 신발 신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신발도 있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어요. 여기도 눈, 코, 입이 없고요.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엄마 팔, 엄마 몸 뒤에 아이가 숨어 있는 그런 표지, 앞 표지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거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길거리에. 근데 어렸을 적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약간 우선은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생각이 나고, 애들은 자기랑 다른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겠죠. 또 조금 더 어른이 되었을 때도 길거리 모퉁이에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있거나 막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른이 돼서도 일단 겁이 먼저 났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생각도 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고픈가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어느 때는 제가 빵을 샀어요. 드리려고 빵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빵을 드릴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용기가 없어서 계속 숨어서 갈등하다가 그냥 되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왜 저 사람들은 거지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남았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어른들께서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게으른가? 공부를 안 했나? 불쌍하다. 근데 쳐다보면 불편하니까 피하고 싶다. 마음 아프다.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불편하니까 또 집에 가서도 계속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원래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법이니까요. 두고두고 떠올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심지어 꿈도 꾸기도 하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감정,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어른은 없었었죠. 저의 경우는. 살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저는 젊을 때는 그게 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신만만한 젊은 시절에 살면서.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면, 살면서 처음 만나는 운이 태어난 국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두 번째 만나는 운은 그 나라의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운은 이미 80% 이상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운이라고 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란 뜻이겠죠. 인생의 성취 중 8할은 제 능력 너머의 것들, 즉 모모의 덕분이란 뜻이죠. 사실 사회에는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성취를 그냥 노력이 컸다라고만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즉 우리의 대부분의 성취가 운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성취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부모는 뒤에 유전인자를 저희에게 주고요. 그리고 또 환경까지 제공해 줍니다. 즉 80% 빼고 나머지 20%조차 부모님의 양육 방법, 양육 태도, 그리고 유전의 힘, 그리고 즉 그것 또한 운이겠죠.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운이 많이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 불평등이 대물림 되곤 하는데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운이 나쁜 사람들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이 더 좋다면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성취가 대부분 주어진 것,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성취는 내가 이뤄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나 스스로 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해? 정부와 사회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야. 운이 아니야.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국가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성취는 팔할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이런저런 불운을 극복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또한 국가의 역할이겠지요. 골고루 나눠져야 할 역할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돕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자와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저소득층에 숨겨져 있는 사회의 숨겨진 혁신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한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부모를 적절한 보호를 못 받은 그저 불운했을 뿐인 그들을 돕는 것이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닌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이 책에서 아이는 아줌마가 작은 아이를 안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모호한 감정들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와 함께 피하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움이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실천합니다. 아이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를 향해 첫걸음을 뗀 용기 있는 아이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주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에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도록 배움을 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